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 또한 장중 2%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연기 소식에 강세를 보인 미 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7% 가까이 급등하며 국내 2차 전지주의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전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정치보다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발언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의 강세에 자이글의 주가는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NF도 각각 5.85%와 16.8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1.25% 오른 267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2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홍콩에 상장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의 주가 2배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하며 삼성의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ETF 발행사 중 한 곳인 CSOP 자산운용은 삼성전자의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두 상품은 삼성전자 보통주의 일일 수익률 2배와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홍콩 상장으로 한국과 비슷한 거래 시간대에서 삼성전자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3.71% 상승한 55,900원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기도 3% 넘게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GM과 함께 합작한 공장의 일부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GM과 함께 미국 인디애나 합작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GM과 합작한 테네시주 공장의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LFP 생산 라인의 확대로 중저가 시장에서의 매출이 기대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6.06% 상승한 28만 9천 원에 삼성 SDI의 주가는 8.68% 상승한 17만 4,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이 부과되면서 SK와 하나 등 그룹 지주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공약이 나오자 그룹 지주사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대선 후보 또한 사회이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공약이 나오자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LG 등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그룹 지주사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K의 주가는 11.49% 상승한 15만 6,200원에 하나의 주가는 9.2% 오른 6만 7,5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SSG.com 쓱페이 인수 협상설에 힘입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카카오페이가 SSG.com 쓱페이와 G마켓 스마일페이 인수를 위해 신세계 이마트와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연이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할 경우 카카오페이가 지금보다 외연을 크게 확장하고 시장 경쟁력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네이버페이와의 격차를 좁히며 재도약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수 협상설에 힘입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8.21% 상승한 38,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영향단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67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살펴봤을 때 2,692선을 터치를 하면서 2,700선을 넘어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붙기도 했는데 결국은 더 탄력이 붙지는 못하고 2670선에서 마감을 했던 모습인데요. 그래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는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결국은 코스피의 지수를 좀 견인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확실히 오전장보다 오후장의 탄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부근에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2728선에서 움직임 나왔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매매 동향은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 7,400억 원이나 담아내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3,000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장중에 외국인은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오후장 들어서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향할수록 이 매수폭을 좀 키워나갔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750억 원 오늘 외국인은 담아냈고 기관은 소폭의 매수 흐름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흐름이 좋았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 새벽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반도체에 집중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면요. K-팝 관련해서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엔터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우선 트리거가 된 건 하이브의 이야기였죠. 하이브가 SM의 주주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는 SM의 3대 주주입니다. 9%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이 카카오와 이 SM에 대한 지분 경쟁에 뛰어들면서 9%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지분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매각 대상은 텐센트 뮤직이 되는데요. 이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9%의 지분 대신에 2,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면서 SM에 대해서는 이 텐센트와 협력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기대된다라는 오늘 증권사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밖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시장에서 계속 기대를 했던 부분은 6월에 BTS가 완전체로 컴백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재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88,000원에서 11만 원으로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2분기 실적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컴백을 한다던가 월드 투어에 나서면서 실적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만큼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K-팝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시면 그래도 오늘 YG 플러스 같은 경우 7%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JYP엔터 같은 경우 빨간불 그래도 유지해낸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였던 엔터주들이었는데 장 초반 이제 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SM 같은 경우 1.5% 빠졌고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더 큰 낙폭이 보였습니다. 2.6%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슈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콘텐츠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엔터주에 부는 이 훈풍이 이제는 콘텐츠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간 이 트럼프발 바람잘 날 없는 이 관세 공격에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무풍지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콘텐츠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사실 갖게 하는 거는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 이 텐센트 뮤직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를 앞두고 텐센트가 좀 선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미 YG 엔터에 대한 지분도 4% 보유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지분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이 콘텐츠 그리고 엔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붙는 모습이고요. 또 이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주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대선 관련해서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콘텐츠 관련해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콘텐츠 제작 유통을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기획이나 제작, 유통에 있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정책적인 지원까지 좀 더해진다면 오늘 이 콘텐츠 관련주들 얼마만큼 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뒤에서 이어지는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CJ ENM 강했습니다.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3%대 강세, 스튜디오 미르 아티스트 컴퍼니, 또 초록뱀 미디어까지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콘텐츠주, 이 엔터주와 함께 앞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서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과 전략들 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마켓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내일장 전략들 같이 세워보시죠.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희 옷도 맞춰 입은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버렸네요. 네. 오늘 상큼하게 노란색으로 네. 밝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진행해 주시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큼하게 시작하려고 오늘 아침부터 PD님이 좀 상큼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상큼한 옷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입었던 옷인데 그래도 가장 상큼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지 파트너님이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SM 주주 내려놓을래. 네, 오늘 오전장에서 엔터주들 흐름이 강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로 좀 전환한 종목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2분기 들어서서 엔터주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지켜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달 한번 방송을 돌이켜 보시면 그때 이제 K-팝이나 이런 K 컨텐츠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걸 뭐 방송을 재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 K-팝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아침장에 강하게 치고 나갔다가 장중에 점심시간 좀 전에 파란색을 띠면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그 한 9월 달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 200% 정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좀 상승 피로감이 쌓일 만큼 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K-팝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팬덤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 강국으로 일찍부터 이 광랜을 깔고 하면서 빠른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굉장히 선전지명 있게 이러한 그 광랜이나 이런 것들에 일찍부터 투자를 한 게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대들이 잘 투자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BTS가 뭐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K-팝 팬덤을 만드는 데 가장 대표 선수라면 그 이후에 뭐 블랙핑크도 있고 여러 걸그룹들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그 K-팝의 전 세계적인 히트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중국 시장이 곧 문을 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선반영됐고 그래서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잠깐 쉬어가는 자리인데요. 항상 큰 높은 산을 오를 때 보면 깔딱바위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 깔딱바위에 들려서 잠깐 숨 쉬고 땀도 식히고 그렇게 올라가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정상을 올라가기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땀을 식히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이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고도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종목들이 변동성이 오늘은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하이브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있죠. SM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하이브와 SM입니다. 하필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딱 두 기업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하이브는 말 그대로 국내 엔터 중에 특히 K-팝 엔터 쪽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탄소년단이라는 BTS라는 IP를 갖고 있고 이 IP가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BTS 멤버들이 그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도 여전히 군대 갔다 온 아저씨라고 해서 뭐 인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덤이 대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 올 하반기에 가서 이 BTS 완전체가 새롭게 컴백할 때까지 그 기대감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 하이브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SM 지분을 그 경영권 분쟁 관계에서 갖게 된 건데 이거를 중국 텐센트에 넘겨주면서 2,433억이라는 현금을 주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SM 지분을 텐센트에 넘기면서 텐센트가 한 방에 그냥 SM의 2대 주수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도를 보시면 뭐 이 하이브가 SM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SM 국내 엔터 중에 대표업체 중에 한 곳인데 여기에 2대 주주를 중국 기업에 넘겨주는데 이거를 그 SM과 협의 없이 뭐 이걸 바로 중국 텐센트에 넘겨줬다? 그건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2대 주주라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이브를 좀 보셔야 될 그런 타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M인데요. SM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2대 주주가 졸지에 중국 텐센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텐센트하고 앞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할 때 도움을 받으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M은 무엇보다도 중국인 그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옛날부터 그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부터 공을 들였던 그런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이 그 해제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럴 종목입니다. 네, 한알령 해제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종목은 SM이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BTS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의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역시나 저는 대장주 좋아합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하이브를 선택할 것이고요. 하이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33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을 갖고 신인 아티스트를 키우는 데 이 돈을 투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이 BTS가 앞에서 끌고 신인 아티스트 뒤에서 미는 그런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텐센트에게 시장에서 13만 원에 팔 수 있는 주식을 11만 원에 할인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런 뜻은 말 그대로 중국 시장 진출할 때 텐센트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협력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뭐 SM과도 이제 하이브는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이브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지금 당장은 이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간 상승한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반기 때 BTS가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이 이유만으로 다시 한번 이걸 돌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다가올 텐데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SM만 텐센트랑 좀 협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도 생각해 보니까 텐센트랑 협력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BTS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당연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쨌든 애프터픽은 하이브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엔터주들 나는 이제서라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엔터주의 부는 훈풍, 컨텐츠주로 확산되나? 네, 두 번째는 콘텐츠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뭐 사실 K-뷰티, K-푸드, K-팝 뭐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문화단에 있는 거니까 K-콘텐츠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좀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예전에 한번 돌려보시면 예전에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이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했을 때 이 수혜를 받을 종목들 해가지고 이 순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K-웹툰, K-웹소설, 그다음에 K-애니메이션, 그다음에 K-팝입니다. 그리고 K-팝 다음에 마지막으로 K-드라마와 K-영화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K-드라마나 이 K-무비 같은 영상은 그 안에 다양한 생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물 한 잔을 먹든 아니면 거기서 뭐 치킨을 사 먹든 커피를 먹든 그런 브랜드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죠. 그러면서 한류 문화가 만들어지고 한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한알령 이전에 중국에서 이런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이 많이 유행했던 것도 이런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그 여배우들의 아름다움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K-드라마가 한알령 해제와 함께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특히나 중국 한알령 해제라는 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마도 이번에 에이펙 2025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10여 년 만에 방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에 먼저 뭔가 선물로 한국에게 이런 한알령 해제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K-팝에 5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 내 일선 도시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또 우리나라 대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뭐 CCTV나 이런 대표적인 중국 내 그런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호로 우리에게 알려질 겁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글로벌 단에서 보더라도 뭐 K-드라마, K-무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알령만 해제가 되면 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 봐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가져와 주셨고요. 아티스트 컴퍼니 오징어 게임 3가 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과 아티스트 컴퍼니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종목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CJ ENM의 계열사입니다. 거기서 드라마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CJ ENM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런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라마 작품 편수가 올해만 한 25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텐트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드라마에 말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이 텐트폴 작품을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바닥입니다. 그 바닥을 딛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하반기에만 전체 작품의 한 60% 정도가 하반기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작품에 대한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드라마 제작 시장에도 뛰어듭니다. 일본 드라마의 뭐 리메이크 작품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새 작품을 우리 한국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배우와 일본의 이런 그 카메라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이제 제작하는 스텝이죠. 동원해서 일본 드라마를 만들어줍니다. 그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 기술이 글로벌리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티스트 컴퍼니는 좀 색다릅니다. 이 회사는 이 배우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매니지먼트 하다가 뭐 영화도 제작하고 또 그러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 얼굴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이정재 배우입니다. 그 정우성 배우, 얼굴 잘생긴 친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간다는 배우들도 여기서 매니지먼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만드는 작품들, 그 계열 자회사인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건 드라마를 전문으로 만드는 레몽레이나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 바꾼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드는 작품에다가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배우들을 뭐 꽂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기 배우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결국 이 배우들이 나중에 광고도 많이 찍어서 그 매니지먼트 비용도 많이 뱉고 그러니까 수익도 얻고 이러면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중국하고 이 합작 뭐 작품을 만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컴퍼니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워낙에 열일을 하는 곳이고 뭐 하반기에 60%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기대감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또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파트너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거 꼽아주실까요? 네. 이쪽 분야에서 1등은 CJ ENM입니다. 그래서 ENM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6월 달을 바라보고 잡는다면 저 같으면 아티스트 컴퍼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6월 달에 이 이정재 배우, 이 회사의 아티스트 컴퍼니의 최대 주주이자 뭐 대표죠. 그러면 이분이 그 주연을 한 이 오징어 게임 그 시즌 3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자신들의 배우들을 꽂아놓고 또 여기서 아티스트 컴퍼니가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히트를 쳤던 드라마의 시즌 2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만들겠다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티스트 컴퍼니의 배우들이 꽂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배우들 매니지먼트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되고 중국의 그러니까 한중 합작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질 경우 거기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배우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중국에서 광고를 찍게 됩니다. 중국 광고는 우리나라에서 광고료를 스타급이 뭐 한 20억을 받는다면 5년짜리를. 근데 이 중국은 한 번 찍으면 그냥 기본이 100억이에요.
그 광고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오픈된다는 건 우리나라 이 엔터 업종에게는 진짜 노다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티스트 컴퍼니를 6월 달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네, CJ E&M 계열사도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6월에는 아티스트 컴퍼니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도 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주 사실 좀 어떻게 전략 잡아가야 될지 나는 어렵다 싶으신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나오니까요.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는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확실히 반도체의 흐름이 좋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3%대 강세, SK하이닉스 2.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도 흐름 좋았습니다.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2차 전지가 약했다면 오늘은 그 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7%대 하락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2.6%대 하락세. 반면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 8%대, 6%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의 51번째 주가되면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골든돔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멋진 골든돔 시스템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캐나다에 불공정하고 별개의 국가로 남을 경우 6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될 경우엔 0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 제안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 오늘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시작됐는데요.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주가 확 올라왔는데요. 그런데면서 바이오 쪽은 또 쭉 들어갔습니다. 요즘 시장의 큰 흐름이 이 바이오와 뭐 다른 여타 종목의 이 주가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이오는 그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속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제약주는 거의 고정이다시피 하고 그 다른 쪽 상대방은 2차 전지가 되기도 하고 조선이 되기도 하고 방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바이오 쪽에서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 수술 로봇이죠. 수술 로봇. 이쪽은 말 그대로 이 우리나라 그 기본적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만드는 제조 장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 천수답 형태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의료용 수술 로봇이 왜 중요한지 공부해 보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섹터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초고령 사회가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 중에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연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울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이 늙어진 이 서울 속에서 수많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서울은 병원이 많습니다. 뭐 서울대학병원이든 뭐 세브란스 병원이든 아니면 뭐 중앙대병원이든 이런 800베드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도 많고 동네만 나가봐도 병의원들이 각 그 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좀 괜찮지만 저 지방만 가도 이런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의료 서비스 중에 특히나 이제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많아지시고 하면 이제 낙산 사고도 발생하시고 그런 것들 수가 굉장히 많고요. 겨울만 돼도 빙판길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찾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외과 수술을 많이 하는 이런 외과 수술 의사들, 숙련공들이 많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의료 수술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시면 의료용 수술 로봇은 숙련된 외과 의사의 그 수술을 말 그대로 AI가 교육시키면서 점점 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분들을 기술적으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로봇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핸들을 갖고 조작을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사의 수술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외과 의사가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 수술할 때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격감시키기 때문에 하루에 수술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의사 부족한 상황을 이런 숙련된 그러니까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이 커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도 굉장히 빠르게 이 치료 환부가 빨리 이제 치료가 되고 바로 곧바로 이제 그 한 며칠 만에 뭐 생활에 바로 또 뭔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임상 결과를 갖고 있죠. 그런데 현재는 문제가 된 건 이제 의료보험을 미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비싸죠. 수술 건수가 굉장히 적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이제 좀 많이 개선돼서 의료보험 적용되고 하면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수술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을 이용한 거기다 또 AI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 더더욱 많은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국내 의료용 수술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이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의료 기술과 로봇 기술이 컨버전스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이슈이자 이런 것이 바로 컨버전스인데요. 서로 다른 산업 분야나 다른 기술들이 하나의 접목점을 찾아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더 이기로 더 좋은 점을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의료 로봇들을 당장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 국가들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나 인도, 중남미 이런 제3세계 시장을 먼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 케이스가 많아지고 이 말 그대로 이 수술 로봇이 안전하고 성능이 좋다는 게 검증이 되면 가격을 말 그대로 가격을 이슈화시켜서 이런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런 종합병원들을 통해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다시 개별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의료 로봇 수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엔비디아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AI뿐만이 아니라 의료 AI죠.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이 챙겨주시는 전략 같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공략주부터 그 공략주에 대한 매도 타점까지 이런 전략들 잘 챙겨주실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만들던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런 천수답 형태에서 말 그대로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LG 디스플레이든 이쪽에서 오다가 안 나오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의료 쪽에 들어가서 의료 수술용 로봇을 한번 개발해 봤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그 성과를 냈습니다. 레보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레보아이를 통해서 이 회사는 그 의료용 쪽 시장에 진출해서 병원, 그러니까 병의원인데 좀 대형 병원이죠. 중견 이상 되는 병원에 이 레보아이라는 수술용 로봇,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이거를 납품하면서 성공을 했고 실제로 수술 케이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케이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 레보아이는 이제 선진국 시장을 넘보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레보아이는 미래컴퍼니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에서 회사가 만든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 다각화를 하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난 2024년에 러시아, 몽골, 그다음에 파라과이 이런 데까지도 이게 납품을 했고요. 전 세계 이제 제3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이것들 납품하면서 거기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굉장히 싼데 그 경쟁 기업인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이는데 미국 제품은 거의 한 25억이 넘습니다. 한 대에. 근데 거기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그 미국 그 경쟁 기업보다도 훨씬 더 뚜렷한 3D 화면도 보여주면서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이 레보아이를 개발해서 수출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의료 학회에 보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컴퍼니의 레보아이라는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이런 부분을 또 미국에 있는 이런 수입업자들이 알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면에서 매수가 1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목표가는 일단 26,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컴퍼니는 주력 사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라고 했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컴퍼니는 HBM 쪽 반도체도 생산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주거래체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면 즉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 경우에는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용 수술 로봇으로도 사업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뇌수술 의료 로봇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건 선진국 업체들도 몇 개 기업이 없는 그런 그 미세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미 FDA의 승인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영이라는 회사입니다. 고영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고요. 이 원래 고영은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런 3D 검사 장비를 만들다가 하루아침에 의료용 수술 로봇에 진출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 3D 검사 기기는 굉장히 그 섬세하고 미세한 그 반도체의 오류를 잡아내는 그러한 검사기기입니다. 그 정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체 내의 뇌 속에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빛을 쬐면서 사람의 이 뇌 속에 있는 이 피나 이런 것들 색깔들이 이제 구분이 되게 잘 보여주면서 의사가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아주 섬세한 이런 그 의료용 뇌수술용 로봇을 만들어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수술 의료 로봇 지니언트 클리니얼이라는 것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부분을 미국 FDA의 501K라는 의료 장비 기술로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 요 승인을 받으면 501K로 승인을 받으면 미국의 의료 장비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고용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 수술용 의료 로봇은 미국 시장 턱 밑까지 진출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 로봇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고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3D 검사 장비가 주력이다 보니 반도체 시장이 지금 그동안 무슨 뭐 이 트럼프의 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곧바로 뛰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고용도 주로 이제 삼성전자랑 많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제 지니언트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고용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의료 수술용 의료용 로봇 중에 제일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수술용 의료봇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종목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용 의료 로봇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종목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런 대응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략들 챙겨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앞에 두 종목과 다르게 처음부터 의료용 수술 로봇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수술 로봇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까지도 하고 있고 국내의 다양한 병원에서 의료 수술에 대한 케이스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아마도 미국 시장에 FDA 승인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도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왜 자꾸 이제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 의료용 수술 로봇 미국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한 대 가격이 25억이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한 반값 정도의 더 싼 가격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수술은 이 수술용 의료 로봇은 우리가 나중에 나온 제품입니다. 최신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전 예전에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의료용 기기, 수술하는 장면에 들어가는 그런 수술용 기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밖에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수술을 하는 장면 안에 그 사람 몸속에서 우리가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그 안 환경을 의사가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그 수술 현장이 아닌 제3의 자리에서 로봇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보면서 수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현장을 제대로 잘 보여줘야만 100% 그 색깔과 현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의사가 판단을 하고 로봇을 이용해 수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큐렉소라는 회사가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회사들도 모두 3D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큐렉소는 다른 앞에 회사들과 다르게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인도 시장에 먼저 선점을 해서 인도 시장에 꽤 많이 팔았고 그래서 자 이제 가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 9,500원 제일 쌉니다. 그 손절가는 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큐렉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그 인도 시장에서 제대로 수출만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수출 모멘텀까지 좀 붙어있는 큐렉소입니다.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종목들 미래컴퍼니부터 고영, 큐렉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우 파트너님이 오늘 알려주신 공략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 전략들도 같이 챙겨주실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4시에 또 알찬 소식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